오늘이 15%와 비교할 14%. 테스트하려고 세가 하나 더 산 거임. 안녕하세요, 이스담입니다. 영상을 찍는 지금 시점으로 어제 실사용을 하고 출사를 가고 뭐 긁어보기도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사용기 영상을 올렸는데, 야, 편집 막바지인 어제 아침에 뜬 애플에서 인정한 발열 개선 업데이트 iOS 17.0.3 업데이트가 떴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올리기 직전에 간략하게나마 벤치를 조금 돌려서 그 결과값을 알려드렸거든요. 하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써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내용은 심플합니다. 아이폰의 온도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처럼 애플에서 발열을 스스로 인정할 정도이고, 이 정도로 빠르게 고쳤다라는 것은 나름 내부에서 심각한 이슈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업데이트를 통해 발열이 개선되었을지, 성능을 저하시키면서 발열을 잡았을지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결과를 공유하기 전에 이 테스트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지난 영상에 보면 자료에도 iOS 17.0.2라고 적힌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업데이트한 버전 17.0.3 버전으로 둘 다 모두 업데이트를 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궁금증은 핸드폰,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들은 1년 정도 지나면 배터리 수명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이클이 짧지 못하면 배터리 테스트 결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대비해서 아이폰 15가 나오는 시점에 아이폰 14 프로 한 대 더 새로 구매한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 아이폰 14 프로 1년 쓴 그 상태. 자, 이게 제가 1년 동안 쓴 거기 때문에 요게 1년 동안 쓴 제 아이폰 14 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녀석. 그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깨끗한, 진짜 뜯지도 얼마 안 된 그 배터리 테스트 때문에 한 대 더 사버렸어요. 그것도 15 정발하기 전에 사서 조금 비싼 가격으로. 그럼 요거를 보여드리면 확실할 거예요. 지금 보면 성능 최대치가 둘 다 100%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배터리 사이클이 굉장히 좋은 건강한 배터리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직전 영상에서 인스타 앱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번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그 사이에 인스타그램 앱 업데이트도 진행되었더라고요. 보면 1일 전에 이번 최신 버전에서는 버그가 수정되고 성능 향상이 되었습니다 라는 업데이트 내역을 볼 수 있죠. 자, 성능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하드웨어는 동일하지만 소프트웨어로 발열을 컨트롤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스로틀링을 조금 더 빡세게 걸거나 아니면 성능을 낮추면서 발열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업데이트로 성능을 낮추지 않았을까 했었는데, 지난 영상에 나왔던 테스트처럼 완전 거의 동일하게 에어컨까지 켜면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CPU를 사용하는 긱벤치 6를 돌렸을 때는 14 프로나 15 프로나 살짝 더 증가했지만 긱벤치 점수에 대한 변화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점은 CPU와 GPU를 둘 다 사용하는 3D 마크의 결과값이에요. 이거는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성능이 증가했거든요. 15%는 이전 대비 최고 14%, 최저 12%로 업데이트 전에 비해 성능이 꽤 크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안정성은 1%포인트 하락한 모습을 보였죠.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은 14%도 15%만큼은 아니지만 성능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러한 결과값을 보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이번 업데이트는 발열을 잡는 게 주 목적이었을 텐데 CPU 성능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그래픽까지 돌리는 성능 테스트에서는 조금 더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순히 발열 컨트롤을 했다기보다 전체적인 프로세서를 조금 더 만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아쉬웠다고 했던 갤럭시 S23 울트라, 그것보다 GPU의 최고 성능은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은 여전히 많이 낮긴 하지만요. 아무튼 성능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으며 벤치값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적어도 이번 업데이트에서 성능 하락은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동체 발열도 개선되었으니 배터리도 조금 개선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도 들어서 또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먼저 벤치를 돌리고 난 후의 결과값은 동일했고, 의외로 원신을 30분간 돌렸을 때의 결과값이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매우 높으면 60프레임 옵션으로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배터리 소모량이 조금 더 줄었네요. 15%는 업데이트 전에 비해 3% 덜 소모했고 14%는 2% 덜 소모했습니다. 넷플릭스 PIP하고 웹서핑 30분 했을 때는 오히려 1%를 더 썼고 14%는 동일하더라고요. 4K 60프레임으로 영상을 30분간 촬영했을 때 15%는 전작 대비 1%가 덜 줄어들었고 14%는 소모량이 1%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오는 차이는 아마 오차 범위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소수점짜리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의 결과값은 사실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30분간 봤을 때도 소모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15%는 1%, 14%는 2%의 배터리 개선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결국
동일한 조건으로 업데이트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14%의 경우 3% 배터리 개선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15%는 4%의 개선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완전히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하려고 노력했지만 조금의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로 봐도 되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지난 업데이트 전에 비해서 둘 다 전력 효율이 조금 더 개선되었다. 또한 이번 업데이트는 발열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여전히 14%에 비해 15% 배터리는 조금 더 많이 쓰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발열. 사실 위에 있던 테스트는 그냥 부가적으로 이것도 개선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고,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업데이트 내역에 있는 것은 발열 개선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벤치를 돌렸을 때의 전면 온도는 2도 정도의 차이가 났고 후면 온도는 1도 정도씩의 차이가 났습니다. 벤치에서 차이점이라면 기존은 평균적으로 전면은 4도, 후면은 2도 정도씩의 차이가 났지만 이번에는 2도와 1도 정도씩의 차이로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인스타 릴스 10분 봤을 때 이게 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비정상적이라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업데이트가 되면서 전 후면 각각 1도 정도씩의 차이가 날 만큼 오차 범위로 봐도 될 정도였고, 의외로 배터리처럼 원신을 30분간 플레이했을 때의 차이가 꽤 많이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같은 옵션에서 전면 온도는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결과값을 보여줬고, 후면 온도는 오히려 14%의 온도가 더 높더라고요. 이게 왜 놀라웠냐면 업데이트 전에는 이 두 개의 차이가 한 5도 정도씩의 차이가 났었지만 이제는 거의 비슷할 정도로 온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게임하면서 체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업데이트 전에 15%로 게임을 하게 된다면 온도가 이거는 발열이 좀 심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업데이트 후에는 발열이 미지근한데? 이거는 빨리 결과값을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도 많이 좀 체감이 되었어요. 추측하기로는 A70 프로에 들어간 성능이 A16에 비해 올라가면서 같은 옵션에서 A16이 풀파워를 낼 때 A70은 비교적 이제 좀 힘을 좀 아껴도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러한 결과값이 나왔지 않았을까. 넷플릭스 PIP의 웹서핑 30분 했을 때의 온도도 비슷한 수치까지 내려왔을 뿐더러 근소하게 15%의 온도가 더 낮게 나왔고, 다만 4K 60프레임 영상을 30분간 찍었을 때 후면 온도는 비슷하지만 전면에서의 온도가 15%가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유튜브로 30분 봤을 때는 전후면 온도는 거의 비슷했고요. 자, 그럼 업데이트로 인해서 결과값을 종합해보자면 이로 인해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성능 앱을 사용했을 때 14%와 비교시 그래도 여전히 15%의 온도가 조금 더 높다라는 것. 두 번째는 업데이트 전에는 실제 썼을 때 체감될 정도로 14%와 15%의 발열 차이가 꽤 컸던 게 이제는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세 번째는 일반적인 사용 시 발열 개선은 아주 많이 되어서 14%와 15% 간의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진짜 발열이 개선되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업데이트로 또 발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14%보다 발열이 더 떨어졌냐 라고 이제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렇게 애플이 빠르게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만 해서 이것도 뭐 고쳐질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벤치 말고 이틀 사용한 느낌이 어떠냐면 발열감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이제 특히 일반적일 때는 크게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고성능 이 프로세서 많이 쓰는 작업할 때 발열감이 좀 체감될 정도예요.